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약간이라도 반등을 하니까 그나마 한숨은 살짝 돌리긴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녘에 트위터를 쭉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이 지금 반등세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끝날 거다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물론 뭐 그 사람들 말이 뭐 100%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387달러인데 1650달러, 1650달러나 1700달러, 이 정도 그 저항선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지지 기반에서 거기서 며칠 머물러 주면 다행인데, 거기서 저항을 강하게 맞고 만약에 떨어지면 이번에는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관점이 1650달러, 1700달러, 그 저항선을 얼마나 강하게 어떻게 뚫느냐, 그리고 며칠이나 머물르냐라고 보는 사람이 되게 많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장세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불장다운 불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지경까지 지금 왔어요. 왜냐면 각종 거래소들이 악재라는 악재는 다 지금 터트리고 있고, 여러가지 악재적인 뉴스들도 다 지금 나오고 있고, 호재는 다 딜레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1600달러, 지금 현재 1386달러이기 때문에 1600달러에서 자기는 그냥 익절을 하겠다, 익절하고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리 끝까지, 목구멍 끝까지 먹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1650달러에서 1700달러 저항선을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600달러,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저런 상황이 발생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을 하면 알트코인도 똑같이 많은 폭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아마 마음의 준비들을 아마 다들 하시고 스탑 루스를 걸어 두시거나,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세선. 그리고 XRP에 관해서 이제 어저께도 제가 이걸 트위터에서 말씀드렸는데, 피터 브렌트라는 되게 그 네임드가 있거든요. 인지도가 엄청나게 있는 그 트레이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리플 코인이 20% 정도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리플 코인이 수년간 XRP가 조작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인 리플 코인에 관해 차트적 관점으로 되게 많이 수없이 올렸었는데 되게 많이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이 사람도 네임드가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일반적인 트레이더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추세적 관점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되게 정확성이 좀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런 것도 만약에 만약을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들을 해두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탑 누스를, 요 근래 장세는 스탑 누스를 반드시 걸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나 브렌트의 경우 현재 수준의 0.26달러조차도 자연시장의 힘이 아니라 리플의 부분에 대한 수동 개입의 결과입니다. 연습이 궁극적으로 실패하면 토큰이 20% 정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트위터상에. 제가 이제 그거를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이게 코인텔레그래프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나왔네요. 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재 뉴스거든요, 알트코인한테는. 그래서 저도 이게 9월달 안에 바이낸스가 미국에 진출해서 그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인텔레그래프에 이제 창펑자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거에 관해서 2개월이 늦춰졌다, 2개월 안에 할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8월 16일이니까 2개월이면 여기서 정확히 뭐 10월달 중순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뭐 차트쟁이들이 말하는 뭐 그런 얘기나, 아니면 지금 뉴스하고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따맞춰 보면, 시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거를 바라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들을 좀 여기서 더 딜레이 된다는 거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 쇼크됐다, 세계 경제가 아래 공포 속으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12년 만에 이상 신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산업 생산 증가율이 성장률도 악화되고 지구촌 증시가 연쇄 하락되고 트럼프의 비논리적 무역 정책이 비관론으로 근원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대 미국 국채 금리가 2년물에서 10년물 이게 역전 후 경기 침체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히 평균적으로 21개월이 걸렸어요. 이 데이터는 1978년부터 2005년을 근거로 해서 이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 21개월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 시점이라는 거죠. 21개월이 걸린다. 그 얘기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카오스 상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암호화폐 장세가 지금은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분명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반 들어서는 급작스럽게 되게 급상승하는 패턴이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을 항상 저는 마음속에 갖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 관점으로 이제 대입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대화 나서면 기꺼이 손잡겠다. 한일 갈등 외교적 해결 방점이다라는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갈등 있죠. 미중 갈등도 마찬가지야. 풀립 상태야. 그냥 수면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한일 갈등도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이런 뉴스가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엄청나게 극악의 상황으로 갔다가 치닫다가 또 손을 잡네 마네 이러면서 또 풀어주는 것 같이 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나 환율 같은 것도 요동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이 그런 상태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무력 개입 으름장 놓는 중국이 홍콩 사태 주말이 분수령이다. 시위대가 일요일날 30만 명 집회가 계획돼 있고 군 병력 투입하기엔 부담 큰 중국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하구나. 이거 진짜 심상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홍콩이란 데가 어차피 중국의 그 다이어그램 안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저는 이 게임이 아무리 막 홍콩에서 막 그래봐야 어차피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 결론에 있어서 다음 주 주식시장이 됐든 암호화폐 장세도 분명히 결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일 갈등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종합적인 게 아마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손실 없을 거라는 은행 말만 믿었는데 석 달 새 2억이 날아갔다. 그러니까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딱 애매모호한 상태잖아요. 사실 지금 올랐다고 그래도 여기서 사실 뭐 누군가가 어떻게 또 강력하게 올라갈 거라고 딱 얘기를 하겠어요. 어쨌건 중요한 건 유럽 금리 연계가 DLS 대규모 손실 연 3에서 5% 수익 예상했지만 유럽 금리 기준 이하로 하락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이 금감원의 조정 신청 일부는 은행 상대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기관 투자가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보면 여기에 있어서 ELS, DLS 뭐 이런 데에 있어서 그거를 추세적 방향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쨌든 손실을 많이 봤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만 지금 현재 상황이 딱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어떤 전 세계에 있는 투자 시장이 마찬가지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자, 아르헨티나 쇼크가 불똥튈라. 불안한 중남미 투자, 포퓰리즘 정권 승리 예상되자 증시, 확률, 채권, 트리플 약세. 아르헨티나가 이런 식으로 예전서부터 경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파가 아르헨티나 충격의 여파가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인접국은 물론 여타 신흥국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다. 근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지인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연세가 약간 있으신 분들 50대 근방에 되신 분들 중에 자산가가 좀 자산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브라질 채권에 예전서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그 PB들이 그런 거를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사실상 아마 이 여파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르헨티나가 이런 식으로 여파가 있으면 아마 중남미 쪽의 대다수의 나라들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멕시코 뭐 이런 쪽까지 번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문 대통령이 통일되면 세계의 6위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뚝 올라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면에
북에서 미사일은 막 쏘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저는 솔직히 문정부 편도 아니고 아무 편도 아니야. 저는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기본 베이스가 깔린 거는 누가 이 자리에 올라가도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리에 누가 어떤 대통령이 올라가도 그 경제가 안 좋아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시진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일본도 아베가 되게 장기 집권 체제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지금 세계 경제나 패닉 상황 카오스 상태가 지금 이루어진 거는 지도자의 전적인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사하거나 사업하는데 잘 안 되면 뭔가 명분을 찾긴 찾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서 좀 약간 잘 안 되면 그 사람이 외국 가도 미국 가도 프랑스 가도 마찬가지로 수준은 거기 이상 못 간다는 거죠. 더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의 안 좋은 상황이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불안한 상황은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웬만한 나라들은. 저는 항상 그거를 바탕에 깔고 모든 거를 다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정부 편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결론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좋은 뉴스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뉴스 중에는 바이낸스 특히나 이제 제 눈에 많이 떴던 게 이제 바이낸스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 뉴스가 좀 약간 미국에 진출하는 게 딜레이 됐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저는 되게 악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스탑 뉴스를 강력하게 걸어 두시라는 거죠. 혹시나 하는 상황, 매물대, 그러니까 강력한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아무리 못 보는 분이라도 저도 잘 못 보지만 거기에는 그 언저리에는 반드시 걸어 두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지금 현명한 판단이고 추매를 하실 분들도 약간 뒤로 한참 밀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단기적 관점으로 단기적 수익의 단타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당분간은 낫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시장이 좋진 않지만 찬바람도 불고 날씨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기에는 또 다른 영상에서 이따가 또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